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2장이 과세거래. 뭘 과세요? VAT를.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다. 그래서 우리 반대말이 우리 면세가 있다고 했죠. 면세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과세, 면세 요거 구분해야 되고, 그다음 과세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 재화의 공급.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거 말고 과세되는 그 재화를 공급한다는 뜻이고, 이 공급이란 말이 우리 재무회계 시간에는 인도한다 또는 판매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용역의 공급, 그리고 재화의 수입이 있다. 그리고 재화의 수입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제2절이 재화의 공급인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재화하고 재화의 반대말이 용역이에요. 얘를 지금 구분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제일 많은 질문이 뭐냐? 선생님, 재화든 용역이든 뭐 부가세 내는데 그걸 왜 구분합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우리가 간주 공급 등을 배우는데, 그때 쉽게 말하면 무상 공급, 공짜로 공급했을 때 재화는 부가세를 내야 돼요. 근데 용역은 안 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예를 들어볼게요. 음식점이 있어요. 음식점은 재화를 공급해, 용역을 공급해. 그러면 음식은 재화가 아니고 용역이에요. 왜냐하면 재료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 손맛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가 요리하냐에 따라서 제가 하는 거하고 그 백종원 씨가 하는 거하고 맛이 다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재화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그 음식점 그 주인 또는 뭐 주방장의 손맛이 그게 생명인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음식점은 용역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노숙자가 와가지고 공짜로 음식을 주는데 이게 재화라면 부가세를 내야 돼요. 근데 얘는 용역이에요. 결론적으로 부가세를 안 냅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은 뭐 이게 재화인지 용역인지 왜 구분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실제는 되게 중요하다. 이게 재화인지 용역인지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재화가 뭐냐? 말 그대로 물건이고 용역이 아닌 건 다 재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재산적 가치가 없는 바닷물이나 공기. 물론 우리가 뭐 미래에 가서 공기가 뭐 안 좋아져가지고 우리 산소 호기 뭐 이런 거 있죠. 산소통? 그죠? 이런 거. 그러면 통을 계속 갈아 껴야 돼요. 그럼 공기를 내가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공기도 뭐가 된다? 쉽게 말하면 재화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은 이제 그렇지가 않죠. 뭐 바닷물 같은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바닷물을 떠서 이제 팔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봉이 김선달 뭐 나오듯이 이렇게 대동강물 떠서 뭐 팔았다고 하는 것처럼. 근데 대부분은 뭐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가치가 있는 거라면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 아무튼 이 재화에 보면 각종 권리.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보세요. 동력, 가스, 전기는 전기예요. 그래서 결론 뭐냐면 전기가 재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체물이 있고 무체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했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러한 권리 같은 건, 전기 같은 것도 다 뭐가 된다? 재화에 해당한다. 누가 전기를 공짜로 줬어요. 부가세 내야 돼요. 그래서 부가세를 내야 돼요. 왜냐면 얘는 재화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이에요. 자, 아무튼 여기는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기본적으로 봐두시고. 자,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자, 재화에 대해서 실질 공급이 있고, 항상 이 공부를 잘한다는 건 반대말을 잘하는 거예요. 실질 공부의 반대말은 그게 간주 공급이에요. 그럼 실질 공급은 뭐냐? 남한테 물건 파는 게 실질 공급이고, 그럼 간주 공급, 실질 공급이 아닌 거예요. 남이 아니고 내가 나한테 주는 거, 또는 돈을 안 받고 주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 간주 공급이란 말을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따가 이제 설명드리고, 아무튼 재화의 이제 실질 공급 보면 대부분 다 여기 매매 계약. 그러니까 뭐를 얼마에 팔겠습니다. 또는 얼마에 사겠습니다. 이게 매매 계약이죠. 이게 제일 많더라. 그 다음에 얘는 가공 계약이 있어요. 가공 계약. 그러니까 얘는 이제 사실은 뭐냐면 재화하고 플러스 용역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뭘로 볼 거냐 이런 뜻이. 그게 여기는 가공 계약. 제가 읽어볼게요. 자,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해서 새로운 재화를 인도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그러니까 자재를 부담하면 얘를 뭘로 볼 거냐 이런 뜻이 이렇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공 계약에 의한 재화 인도. 그 결국 뭐예요? 재화라고. 그죠? 재화로 본다. 얘를 용역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얘를 재화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뒤에 또 나올 텐데 건설업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한테 건물 지어달라고 했을 때 쉽게 말하면 뭐 모래라든가 자갈을 여러분들이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뭐냐? 주요 자재 등을 부담하더라도 무조건 용역으로 본다. 아무튼 이 가공 계약에 의한 제목이 뭐라고요? 재화의 인도. 매매 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부 가공이 들어가더라도 뭐예요? 주요 자재를 부담을 해요. 그럴 땐 얘를 뭘로 본다? 재화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제목만 보세요. 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공 계약을 분류하는데 재화로 보는 게 있고 용역으로 보는데 뭐냐면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순수하게 가공만 하는, 그러면 얘는 당연히 용역으로 보죠. 근데 여기 보세요. 핵심이 주요 자재를 부담해요.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그럴 땐 얘를 재화로 본다. 얘를 재화로. 그러니까 주요 자재를 부담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고, 아까 얘기했던 건설업은 뭐예요? 주요 자재를 부담하더라도 무조건 용역으로 본다. 그러니까 건설업은 무조건 용역으로 본다. 그리고 교환도 다 뭐가 된다? 얘도 다 공급으로 본다. 교환도 공급으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받고 이제 물건 파는 거는 VAT를 내야 돼요. 그러지 말고 네 물건 내 물건 맞바꾸자. 그래도 부가세를 내야 된다. 왜냐하면 부가세는 소비세예요. 소비세. 그러니까 상대방이 물건을 소비하죠. 그럼 무조건 그 물건 값의 10%만큼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 그러니까 교환하더라도 다 뭐 대관계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환에는 현금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거죠. A하고 B하고 물건을 맞바꿔요. 그럼 A가 사실은 물건을 돈 받고 팔고, 그 다음에 B의 물건을 돈 주고 산 걸로 보니까 돈이 서로 상쇄돼 있는 거예요. 상계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교환 계약도 다 뭘로 본다? 채화의 인도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 안 받아도 다, 이건 뭐야? 다 VAT 내라고요. 가끔 그럴 거 아니에요. 저 돈 안 받았는데, 물물 교환하셨잖아요. 그럼 돈 받은 거예요. 그 안에 교환하는 거 안에 다 돈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 이제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재화의 간주 공급 나와 있죠? 여러분, 간주 공급의 반대말은 뭐예요? 실질 공급. 그럼 여러분, 실질 공급의 뜻이 뭐예요? 이 실질 공급은 남한테 돈 받고 물건을 파는 게 실질 공급이에요. 그럼 간주 공급은 뭐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아니고 내가 나한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또는 뭐냐? 돈 안 받고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예, 그래도 부가세를 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소비세라고요. 소비세. 상대방이 물건을 소비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무조건 부가세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받든지 안 받든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4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지산. 이 4가지가 바로 뭐다? 간주 공급. 그래서 우리 부가세 시험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재경말에서 그죠? 간주 공급. 자, 세상에 99%가 실질 공급이고 1%가 간주 공급이에요. 시험에는요, 이게 중요하다. 간주 공급이 시험 문제는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먼저 자가 공급 보겠습니다. 자가 공급은 뭐냐? 자기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사업을 위해서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것 중 아래 이 3가지 경우, 이 3가지 경우만 재화의 공급을 보는데,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그게 3가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면세 전용,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면세 전용. 그 다음에 이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합니다. 이거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보통 얘를 직매장 반출이다.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이걸 좀 외워두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다음 중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렇게 하면 면세 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그래서 제가 뜻이 뭔지 설명드릴게요. 면세 전용은 뭐냐? 내가 겸용사업자예요. 겸용사업자는 뭡니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게 겸용사업자고,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고속버스도 하고 시내버스도 해요. 왜 했냐면 시내버스는 면세예요. 시내버스는 부가세를 안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속버스는 부가세를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뭘 하는 거냐면 기름. 이 버스에다가 이제 뭐 경유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디젤 차니까 경유를 넣어야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 과세사업은 부가세를 내기 때문에 경유가 매입세 공제가 돼야 돼요. 근데 면세사업은 부가세를 안 내요. 그래서 경유사업은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면세 전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마치 고속버스에 기름 쓸 것처럼 해서 경유를 사올 때 매입세 공제 받은 다음에 얘를 은근슬쩍 면세사업 쪽에 옮겨가는 거. 그러면 내가 나한테 준 걸로 본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자가 공급에 있는 면세 전용이에요. 그러니까 과세 사업에 쓸 것처럼 해서 매입세 공제받은 다음에 면세 사업에 옮겨가시죠. 전용했다는 말이 옮겨갔다는 뜻이에요.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처음부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면세 사업에 쓸 거라고 해가지고 매입세 공제 안 받았어요. 그건 당연히 그 기름을 여기다 써도 쉽게 말하면 공급을 안 보죠. 근데 과세 사업에 쓸 것처럼 해서 매입세 공제받은 다음에 은근슬쩍 옮겨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거는 공고를 본다. 자, 그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1977년도 이거 왜 얘기하는 거예요? VAT가 1977년 이 무렵에 생겼다고요. 그때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못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한말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우리 쉽게 말하면 이제 뭐 1900년서부터 1910년 그 일제 그 시대까지 보면 지금하고는 뭐 서울 뭐 한양이라고 하죠. 그죠? 그 모습이 완전 다르죠. 이렇게. 그러니까 야, 이렇게 좀 잘 못 살 수 있나? 뭐 그런 느낌을 줄 정도죠. 이렇게 해 가지고. 자, 그래서 뭐냐면 이 1977년 이 무렵만 하더라도 승용차는 사장님만 타는 거예요. 승용차는 사장님만 탄다. 그러니까 차가 거의 없죠. 이렇게. 대중교통도 사실 뭐 많지도 않고 쉽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아무튼 이렇게 뭐가 있냐면 승용차는 결국 뭐냐면 사업에 안 쓰고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서만 쓴다고 생각. 그래서 결론 뭐냐? 매입세 공제 안 해준다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 받았으면 다시 토해내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세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이죠. 영업용 이게 바로 지금 업무용 승용차. 그리고 보통 부가세에서는 비영업용, 뭐 소형 승용, 영업용 차가 아니에요. 영업용 차는 택시나 렌트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택시나 렌트카는 매입세 공제가 된다고요. 그게 영업용 차니까. 이거는 비영업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이거예요. 비업무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업무에 쓰고 있어요. 하지만 영업용 차가 아닌 건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여기 나오시죠.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 이렇게 얘는 영업용이에요. 영업용. 여기. 이런 데는 매입세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외한다는 이런 거를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거 외의 목적으로 쓴다. 그래서 그게 바로 업무용 승용차. 이 업무용 승용차 언제 나오냐면 법인세 시간에 나와요. 법인세 시간. 자, 아무튼 지금 하는 게 뭐다? 자가 공무이고, 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얘를 보통 직매장 반출. 얘를 직매장 반출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된다? 공급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가 개인적 공급인데, 이 개인적 공급이 쉽게 말하면 이게 복리후생비의 성격이에요. 복리후생비. 자, 뭐냐면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여기에 사용 소비하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가 신발 만드는 회사예요. 운동화 만든다. 자, 그런데 우리 회사 직원 아들이 회사에 놀러 왔어요. 그럼 내가 사장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야, 너 마음에 드는 신발 골라라. 그죠? 이렇게 하나 가져가라. 신고 가라. 그죠? 자, 그러면 이런 행동이 바로 개인적 공급이에요. 개인적 공급.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부가세는 소비세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 물건을 소비하는 거 아니야? VAT를 내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다? 개인적 공급이에요. 개인적 공급.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 회사 물건을 직원들한테 줘요. 그거 다 뭐다? 개인적 공급. 부가세를 내. 왜냐면 소비하고 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세요.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적 공급을 안 봐. 그게 뭐예요? 작업복, 작업모, 작업하죠. 우리 회사가 신발 회사입니다. 그럼 이제 재고 수량을 할 텐데 판매된 거하고 안 맞아 이렇게. 그럼 뭐가 되냐면 직원들 막 준 거예요. 그 애들 주라고. 하지만 세무 공무원한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뭐라 그래요? 작업하러 썼습니다. 이렇게 작업할 때 라이키 신고 작업하러 썼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부가세를 안 낸다. 또는 여기 직장 체육비나 직장 문화비죠. 그러니까 체육 행사할 때 상품 같은 걸 걸어야 돼요. 뭘 걸고 해서? 당연히 우리 회사 신발을 걸고 해야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요게 이제 최근에 신설된 건데, 자, 뭐냐면 원래는 이거예요. 설날 추석. 우리 회사 참치회사예요. 동원 참치 우리 회사가 만약에. 그죠? 직원들 명절 선물 뭐 참치 주겠지, 참치. 원래 부가세 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 경조사인데, 경조사. 그래서 1인당 연간 10만 원이 안 돼. 그러니까 10만 원 넘으면 부가세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설날, 추석, 창립 기념일, 생일이죠. 그래서 사용인 한 명당 연간 10만 원 이하. 요거는 개인적 공고를 보지 않는다. 좀 금액 좀 높이세요, 좀.
아니, 우리 회사가 근데 이제 뭐냐면, 그러면 이게 4번 있잖아, 벌써. 그럼 한 번에 25,000원이 안 돼야 돼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렇게. 좀 더 비싸게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 0만 원 더 붙여요. 10만 원이 아니고 한 100만 원쯤 하면 좋겠는데. 근데 시험에 나오면 10만 원이에요. 시험에 나오면 10만 원 된다. 아무튼, 이런 게 이제 개인적 공부를 보지 않는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는 그냥 써놓으세요. 이거는 접대비예요, 접대비. 아까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회사 직원이나 사장님이 가져가는 거고, 자, 얘는 뭐냐면 거래처 사람 주는 거예요. 그것도 다 뭐냐? 소비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냐? 물건 파는 게 아니고, 거래처 사람 주는 것도 VAT는 내셔야 돼. 그걸 뭐라 한다? 얘를 사업상 증여를 한다. 얘를 사업상 증여를 한다. 됐죠?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로 뭐 보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여기, 그 가장 대표적인 뭐냐? 견본품. 샘플로 파는 거,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회사, 그 물건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좀 한번 볼 테니까. 이렇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강의 같은 거 진행할 때, 이제 출판사에다가 혹시 좀 교재 좀 샘플을 좀 먼저 좀 주시면 안 돼요? 견본품 보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바로 뭐다? 견본품이 된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그 출판사장님이 이제 영업적 마인드가 있으신 분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제 A랑 교재를 이번에 강의하는데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A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걸 세트로 이제 A, B, C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관련된 거를 다 줍니다. 그게 다 이제 광고 목적도 있고 나중에 그럼 제가 이제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외부에서 좀 강의 같은 거 할 때 이제 다른 교재를 쓸 때 이치출판사 거를 쓰는 거죠. 이렇게. 아니,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국세청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제 교재를 저보고 이제 선정하 그래서 제가 이제 서점에 가서 교보문 가서 쭉 이제 둘러보고 괜찮은 거 그 얘기했더니 그 출판사 사장님이 이제 전화가 온 거 이렇게 국세 직원한테 연락했더니 그 책이 필요하시다고 이제 국세청 연락을 받은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예, 제가 이거 좀 필요하면 했더니 그러면 그거 말고도 제가 좀 도움 드릴까 해가지고 몇 개 더 드리겠습니다. 그죠? 그걸 보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또 할 때도, 이제 뭐 다른 거 강의할 때도 이쪽 출판사로 이제 또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아무튼, 이렇게 견본품 같은 거죠, 견본품. 그럼 요거는 뭐가 된다? 얘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폐업시 잔존 제한은 뭐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술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술에도 VAT가 있다고요. 그럼 이 사람이 평생 부가세 없이 술을 팔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먹을 평생 술을 사요. 사업자 등록을 내고. 그리고 매입세 공제 받은 다음에 폐업해버립니다. 그럼 폐업할 때 남은 술은 다 누가 먹을 거예요? 자기가 먹을 거죠. 그래서 이 폐업시 잔존 제한은 자기가 자기한테 공급한다. 그러니까 VAT를 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런 거의 전제 조건은 매입세 공제를 받았으면 토해내는 거고 매입세 공제 안 받았으면 토해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게 폐업시 잔존 제화예요. 폐업시 잔존 제화가 된다.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이 담보의 제공인데 여기 보면 양도 담보라는 게 있어요. 양도 담보. 자, 얘는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넘겼어요. 양도세가 내야 안 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부동산에 보면 근저당을 설정한다고 이렇게. 저당을 설정해가지고 내가 돈을 이렇게 빌려요. 판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양도세 대상이 아니고 VAT도 안 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담보의 제공. 그러니까 담보는 판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이라고 하는 건 처분을 얘기해요. 처분한 게 아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사업의 양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업의 양도도 원래 부가세를 내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재화를 다 넘기는 거니까. 하지만 결국 뭐냐. 상대방이 매입세 공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작은 부담만 있으니까 얘를 처음부터 공고로 보지 말자. 그러니까 부가세니까 세금에서 끊으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양도의 이제 기본 취지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죠. 나한테 산 사람한테. 그럼 원래는 부가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매입세 공제 받을 거 아니에요. 국가유치 실익이 없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처음부터 공고로 보지 말자. 조세의 물납도 마찬가지예요. 세금으로다가 이제 뭐예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낸 거예요. 상속 증여세 할 때. 그러면 부동산이 과세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국가한테 부가세를 받은 다음에 다시 내가 내야 돼요. 실익이 없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조세, 물납 이런 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아무튼 이 뜻 정도. 이 얘네들은 분명히 이제 뭔가 물건을 넘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넘기지 않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 양수도를 좀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업의 양도를 과세 거래를 보지 않는 거고요. 조세의 물납은 실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국가한테 이제 세금을 이제 상속세 낼 때 건물을 이제 냈다. 그럼 원래 이게 건물의 과세 제한이니까
그 국가한테 내가 건물을 판 셈이에요. 이렇게. 그거 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럼 국가한테 VAT를 받아가지고 내가 국가에 다시 또 VAT를 내야 된다. 아무 실익이 없죠. 아무튼 요 내용도 봐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용역의 공급인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재화가 아닌 게 용역이라고 했죠. 재화가 아닌 거. 그 용역이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건설업이 용역이에요. 주된 재화를 이제 부담하든 주된 자재를 부담하든 무조건 용역이 된다. 여기 음식점업도 용역이 되는 거예요. 음식점업도. 느낌에는 음식이 재화 같지만 얘는 용역이다. 왜? 손맛이 중요하다. 손맛이 중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요리하냐에 따라서 맛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다 뭘로 본다? 용역으로 본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재화 용역을 구분하는 게 나와 있죠. 자, 건설업이다. 무조건 용역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이 있어요. 용역이에요. 근데 부동산을 매매한다. 그러니까 임대는 빌려주는 거고 부동산 처분하는 거죠. 매매업. 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자, 아무튼 이게 재화 용역을 조금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보면 뭐 참고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밑에 있는 요게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용역의 무상 공급 나와 있죠. 얘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용역은 과세.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게 재화인지 용역인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재화는 공짜로 내가 누군가한테 줘요. 그래서 부가세를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용역은 내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죠. 얘는 공급을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근데 하나 이제 개정된 게 뭐냐면 최근이 아니고 몇 년째 개정된 게 여기 보세요. 특수관계. 이제 아들한테 사업용 부동산 무상 임대요. 그러니까 내가 건물 준데 아들이 뭐 사업하고 싶대요. 그럼 아들한테 야 월세 받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공짜로 하죠. 그래서 부가세 내야 됩니다. 그래서 무상 공급이지만 특수관계자한테 부동산을 공짜로 쓰게 해준다. 그럼 얘는 VAT 과세 거래요. 이게 최근에 개정됐죠. 그러니까 원래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 부동산 임대를 무상으로 해줘서 특수관계인한테. 그럴 때는 얘는 과세한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용역의 공급을 보는 거 있죠. 여기다 보세요. 건설업은 무조건 용역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건설자의 전부 다 일부를 부담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공계약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자재를 부담은 뭘로 본다? 재화의 공급을 보죠. 근데 건설은 무조건 용역이에요. 무조건 용역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주요 자재를 부담하면 재화예요. 전혀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순 가공만 해요. 그럼 얘는 뭘로 본다? 용역으로 본다. 그럼 얘는 용역으로 본다. 이런 뜻이고. 자, 그 밑에 보시면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수의 반대말이 주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주된 거를 쉽게 말하면 따라간다. 주된 거를 따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되죠? 그거 한번 보시고. 그래서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것도 있고 주된 재화 용역 공급에 부수되는 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뭘로 하냐면 제가 이런 거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화를 가지고 하면 쉬운데 책이 있어요. 책, 도서. 도서는 면세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다가 요새는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 뭐 CD가 있어요. CD.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동화책인데 거기다 이제 뭐 읽어줘야 될 거예요. CD가 있다. 그러면 얘가 주된 거예요. 전체를 뭐 면세를 본다. 주된 거를 보통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은행이 있어요. 금융업이 면세란 말이에요. 은행이 건물을 처분해요. 건물은 과세예요. 주된 거. 그죠? 여기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은행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이 건물 파는 거 부가세를 안 낸다. 그냥 면세를 본다. 얘는 그냥 면세를 본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주된 사업과 관련해서 우연히 공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금융업인데 이렇게 이 건물 같은 거를 이제 처분한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밑에 보면 재화의 수입이 나온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그리고 재화의 수입까지 있고 뭐는 없다? 용역의 수입은 없다. 용역의 수입은 없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수입이 뭐냐? 외국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 이거 우리가 수입이란 말을 쓰는데 이게 중요해요. 2번. 자,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이 완료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선적이에요. 선적. 그러니까 배에다 짐을 올리면 수출이 되고 올렸던 짐을 내려요. 그럼 그게 수입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뭐냐면 선적된 거를 다시 반입한다. 그럼 걔를 수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배가 떠나가지고 뭐 나가 이게 아니고 그냥 배에다가 짐을 실었다가 다시 내려요. 그럼 걔는 뭘로 본다? 재화의 수입으로 본다. 그다음 여기 보시면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 이게 거래 시기고 이게 쉽게 말하면 세금 계산서를 언제 교부할 거냐. 그 교부 시점이 된다. 그래서 여기 대원칙을 보세요. 대원칙이 인도이래요. 인도 기준.
이렇게. 근데 밑에 보시면 그래서 재화 이동이 필요하지 물건 파는 거 인도 기준.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건물 같은 거 이용 가능하게 한 때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 형태별 공급 시기가 중요한데 이게 공급 시기가 뭐예요? 세금 계산서 교부 시점이 된다. 그래서 먼저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 판매 다 뭐 인도 기준이에요. 돈은 회수 기준이 아니고 물건을 건네주면 공급을 온다. 그래서 VAT, 세금 계산 끊어야 된다. 자, 상품권이 중요한데 상품권은 돈 받았죠? 아직 공급이 아니에요. 그럼 언제예요? 상품권을 회수할 때, 그때 재화가 실제 인도될 때, 다른 말로 하면 상품권을 회수할 때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장기할부가 중요해요. 재무에게는 현재 가치 인도 기준이자 얘는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내가 물건을 팔고 돈을 100원 받는다. 이거의 현재 가치가 250원이에요. 그럼 재무 얘기할 때 매출혈 250원이고 이 300원과 250원과의 차이 50원만큼은 3년 동안 이자로 인식된다. 그러니까 이게 원리금이라고 했죠. 원금과 이자. 그럼 이자가 얼마? 25원. 원금 상환액이 75가 된다. 그럼 250에서 75를 빼면 175죠. 두 번째 연도는 17.5가 이자가 되고 82.5가 원금 상환액이 된다. 아무튼 우리 재무 얘기할 때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세요. 장기할부잖아요. 부가월세. 부가세는 요거. 대가의 각본을 바뀌는 거. 요거를 각각 과표로 본다. 이걸 각각 과표로 본다. 그러니까 여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런 말 나옵니다. 여기 뭐예요? 중간 지급 조건부로 했죠? 역시 얘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분하실 게 장기할부하고 중간 지급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여기 보세요. 물건을 인도하고 돈을 나중에 받는 게 장기할부예요. 중간 지급 조건부는 이제 뭐가 되냐? 나중에 인도하고 지금 돈을 미리 받는 거. 그게 바로 중간 지급 조건부가 된다. 서로 좀 차이가 난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그거 한 번씩 좀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이게 다 공급 시기가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장기할부. 이 장기할부는 뭐냐? 일단 물건을 건네주세요. 그리고 대가를 나눠서 받는 거예요. 이게 장기할부. 그리고 기간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년 이상인 거. 이게 장기할부고. 여기 중간 지급 조건 보세요. 인도되기 전에 돈을 분할해서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물건을 인도하고 돈을 나중에 받으면 장기할부. 이렇게 돈을 먼저 받아요. 그리고 물건을 나중에 인도하죠. 그럼 얘는 뭐가 되나? 중간 지급 조건부. 근데 중요한 건 중간 지급 조건부는 기간이 6개월짜리예요. 6개월 이상. 장기할부는 1년 이상이 된다. 그렇죠? 서로 약간 미세하지만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재화, 여기 용역의 공급 시기죠. 그래서 언제가 되냐? 영무 제공 완료일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을 수령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받는 제일 많은 질문이 뭐냐면 부동산 임대업자입니다. 그럼 세입자한테 월세 받잖아요. VAT를 내야 되는데 월세를 못 받은 거예요. 이렇게. 아까도 제가 건물 이렇게 하는데 관리비 막 못 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막 그 엘리베이터 막 붙여놨어요. 이렇게. 그죠? 저도 이제 노량진 그 메가타워 쪽에 많이 가는데 거기도 막 호수를 다 써놨어요. 이번 관리비 막 미납자 막 해가지고, 그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뭐 주차 이제, 뭐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비를 잘 받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건물 관리하는 사람이 대부분 이제 뭐냐면 건물주가 직접 관리를 안 해요. 왜냐면 세입자하고 자꾸 얼굴 보면 싫은 소리 하기가 서로 어려워요. 아는 처지에 이렇게. 그러니까 대리인을 많이 세운다. 대리인은 어차피 사장님이 거둬라니까 좀 온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아무튼 뭐가 있냐면 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부가세 못 내겠습니다라고 많이 얘기해요. 아니다. 여기 있잖아요. 영무 제공 완료. 그게 뭐예요? 임대차 기간이 지나면 돈을 못 받아서 부가세를 내야 돼. 그래서 뭘 받아두는 거예요? 보증금이죠. 우리가 월세가 밀리면 나중에 나갈 때 보증금 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받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무 제공 완료. 돈 받을 때가 아니고 영무 제공 완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머지 똑같아요. 여기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 뭐 중간 지급 조건, 뭐 장기할 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재화든 용역이든 장기할부예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여기 보세요. 인도 기준이 아니에요. 인도에서 아니라고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규정이에요. 여기 공급 시기가. 반드시 여러분 이 표 있지. 요걸 잘 숙지해 주세요. 용역, 재화 용역해서 뭘 잘 봐야 돼요? 장기할부라든가 중간 지급 조건 이런 기준 같은 거를 잘 보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있어요. 임대료는 뭐냐? 매월 받는 게 임대료예요. 그럼 간주임대료는 뭐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키는 거. 그걸 우리가 간주임대료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됐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장별로 좀 끊어서 하죠. 이렇게 장별 끊어서. 이 정도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 단원이 영세율과 면세율. 영세율이 영세한 게 아니라고 해서 그죠? 수출품에 쓰는 게 영세율. 아까 제가 과세거래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면세는 뭐냐? 부가세를 안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 이유가 뭘까? 왜 안 내게 할까? 그죠? 그거는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요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